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27일째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네. 오늘은요, 페이지 160입니다. 사례를 하나 읽고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의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40대 사업가가 어느 날 구루를 찾아왔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레스토랑 체인을 했으나 1년이 지날수록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와,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가슴이 절컹절컹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돈을 전부 날리는 꿈을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그가 서윤에게 해결책을 구했다. 꿈꿀 정도면 그냥 무의식에서까지도 지금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무의식이잖아요, 꿈이. 그래서 이제 서윤님을 찾아갔어요. 서윤이 물었다. 보통 지갑에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20달러와 신용카드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 찔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돈 안 갖고 다니거든요. 현금 안 갖고 다녀요. 카드만 들고 다녀요. 찔립니다. 왜냐하면 현금 쓴다 나간다가 있어가지고 그냥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은데 현금은 안 갖고 다니거든요. 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돈에 대한 신념이 믿음이 세팅돼서 나의 신념이 안 좋다고요. 안 좋아가지고 제가 신용카드만 주로 갖고 다녀요. 근데 요새는 또 1,000원이나 2,000원도 그 편의점 가면 카드로 되더라고요. 옛날엔 눈치 봤는데 지금은 뭐 택시도 당연히 그냥 카드 받고 편의점도 1,000원도 카드 받고 이러니까 그냥 카드가 요새는 다 이제 잘 쓰여지니까 카드만 들고 다니거든요. 돈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갖고 다니는 거 안 갖고 다니는 거는 둘째고 이제 무의식에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무의식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그에게는 어릴 적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지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을 하니까 행복을 자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트라우마를 자꾸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행복을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어주고 이런 게. 근데 여기는 보세요.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어. 트라우마가 한번 쇼크가 한번 탁 왔어. 놀래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철컹했겠어요. 그쵸? 근데 그 일로 이게 더 심각한 거야 또.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들은 후부터는 어머니한테 아니 절컥 내려가지고 어제 우는다고 감정 얘기를 안 해줬는데 감정을 그냥 넘어가서 어제 우는다고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철컹했는데 집에 왔는데 뭐예요? 엄마가 꾸지람까지 더 막 했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갖고 다니는 게 무서워졌어. 그러니까 트라우마에다가 그냥 또 트라우마를 팍 얹어버린 거예요. 두 번이나 쇼크에다가 엄청난 쇼크가 딱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신념으로 딱 있는 거야. 무의식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에 대한 게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 꾸지람 듣는데 이제 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진짜 풍요를 원하는 건 사랑이고, 감정은 기전이 5개가 있는데, 존중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죠? 존중받고 이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그 성공을 좀 편하게 해요. 근데 존중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할 줄을 몰라요. 왜? 내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또 표출하거나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어제 이제 감정을 잘 모르고 막 이러신 분들은 억압하거나 회피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감정이 올라와야 그거로부터 나의 무의식의 신념이 뭐 있는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감정이 아니라도 생각이나 느낌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감정이 막 올라오면은요.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요. 각성만 하면 찾기가 쉬워요. 무의식에 과거에. 근데 여기는 막 트라우마가 또 있죠. 엄마도 뭐예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줬어야 되는데 어머 놀랬겠다 했어야 되는데 꾸지람을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애들 그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면 "야 너 왜 지고 오는데!" 이러면 뭐예요? 안 그래도 져 가지고 막 그냥 서러워 죽겠는데 막 엄마가 막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더 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상처 있는 분들 많아요. 여기 어떤 분도 계셔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거든요. 그분도 그러잖아요. 심부름하고 왔는데 어떨결에 막 장판 밑에다가 심부름하고 남은 돈을 집어넣는데 아버님께서 술이 드시고 오셨는데 "돈 어딨냐?" 했는데 어떨결에 못 찾았는데 돈 안 남겨왔다고 어디 썼다고 했는지 그래 가지고 막 뺨을 착 맞은 적 있잖아요. 그거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찾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요. 더 맑아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존중받고 이해받았으면 정말 부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부모님들도 존중받고 이해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양육대 때 어땠어요? 존중받고 이해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존중하고 이해받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배우는 거예요. 인제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그게 이렇게 습관이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꾸 내면을 보면서 습관이 바뀌려고 무의식을 바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또 들었잖아요. 큰 상처에 상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도 이서윤 님을 만나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해결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다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정말 편안해지고 싶으면 무의식의 이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를 해결하면서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또 이제 덜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저는 어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건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이제 엄마가 딸이니까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인데 저보고 그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요. 아니요. 처음에는 다니고 싶냐고 물어보질 않고요. 피아노 학원을 가래요. 근데 저는 피아노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요. 6 살, 7 살 때 8살 때 갔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대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늦대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모든 사건 이런 거는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하는 거는 쇼크가 확 온 거고 사이사이의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규정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늦되다. 늦게 깨닫는다. 늦게 알아차리고 늦게 공부가 된다. 늦게 트인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엄마가 가라 그러는데 하기 싫었는데 시키니까 늦될 수밖에 없는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늦된 게 아니라 나는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그거를 막 있잖아요. 하는데 한날은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잘 됐잖아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떡 할까 하다가 최초로 엄마가 하라 그러는 거에서 반대로 한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갔어요. 피아노 학원 안 가고. 그래가 놀러 가서 신나게 놀았는데 어때요? 죄책감은 또 있죠.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혼나면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혼내는 게 아니라 아신 거예요. 아셔 가지고 "너 피아노 학원 가기 싫으니?" 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가지 마." 그러셨어요. 그때요.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존중받고 뭔가 제 마음을 이해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 대우를 받긴 했는데 그게 인제 100% 뭔가 다 이게 되지 않았는지 제가 어쨌든 그렇게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쪼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는 사람이 하는 거야. "왜 엄마 네가 나 이렇게 안 해줬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요. 엄마한테 뭔가 떼쓰고 막 있잖아요. 비난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에너지, 사랑의 수치가 쏙 3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 잘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꾸 바꾸게 되고 진짜 손주들은 완전히 더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꼭 꾸지람을 또 들었으니 막 상처가 엄청 되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어제 그분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한 48분 50여 명 들어오셨나요? 그쵸?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떤 분이 막 속상해 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톡이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속상해 가지고 막 톡이 오는데 제가 그게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잘못 생각해서 속상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속상해하지, 그게 "왜 그래서 속상한 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개 이렇게 보내다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동의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전화를 해서 제가 있잖아요. 그분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들어오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막 속상해 가지고 막 속상해서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내 편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파트너도 내 편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아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를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톡으로 하려고 하면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하면서 "어디 이놈 새끼가 어디 스폰서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 하면서 제가 막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나?" 하면서 이제 제가 가서 한 대 오기만 해 봐요. 때려 줄까 보다 하면서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울다가 "저 이래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냥 동의만 해 주고 끊었거든요. 마음이 좀 풀리셨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들어오신 듯합니까? 아십니까? 안 들어오셨나요? 어제 울다 지쳐서 안 오셨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존중해 주고 감정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막 뭔가 설명해 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쪼금 안답시고 아는 척하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릴 때 큰돈 소매치기 당하다가 엄마까지 와서 엄마가 "어이구, 어이구."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도 싸우고 지고 들어왔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뭔가 그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거. 그쵸? 근데 그런 게 막 야단치면은 애가 막 억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상처가 자꾸 상처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아프고 막 힘든데 또 야단을 맞으니까 저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으니까 이제는 회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예 회피하는 대가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막 있고 아니면은 분노 조절장애 막 표출해 버리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꾸지람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도 그렇지만 남편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전에 며칠 전에 일요일 날 막 있죠. 앞에 아침에 태워 달라 그랬더니 어떨 때는 바빠 가지고 나오니까 얘가 머리가 이렇게 삐죽한 거예요. 근데 모자를 안 갖고 왔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잘생겨서 괜찮다 하면서 있잖아요. 잘생겨 가지고 모자 안 써도 된다 하면서 그래 가지고 샥 있잖아요. 잘 동대구역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왜 안 챙기고 아이고 머리가 삐쳤으면 있잖아. 빨리빨리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랬으면은요. 그랬으면은 아마 데려다 주는데 왕 해가 있잖아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기분 나빠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제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트라우마가 큰돈을 소매치기 당해서 누가 가져갔잖아요. 그게 또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신념이 생겨 버려서 '누가 가져갈까 봐.'
이게 마음이 트이는 거야. 계속 누가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지갑에 돈이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거야. 놔뒀다가도 불안한 거야. 또 누가 들고 갈까 봐. 또 들고 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응. 그래서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불안해서 왜 저러지?' 하면은 다른 오히려 있잖아요. 그 사 저기 소매치기를 불러들이는 거야. 딱 소매치기들은 촥 가요. 누가 불안해하나. 촥 누가 자꾸 왜 돈의 주의를 보내나. 불안해하는 사람을 착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소매치기는 안 해 봤지만 주의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자꾸 돈이 인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 뭐 큰돈 이렇게 있잖아요. 집 뭐 이렇게 이사할 때나 이렇게 큰돈을 지금은 인제 통장으로 다 되지만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서윤이 인제 그 얘기를 듣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 뒤 차분하게 일러 주었다. "지갑에 1만 달러를 넣고 한 달만 지내 보세요." 네. 그렇게 큰돈이요? 1만 달러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데요.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1,000달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다음 조금씩 액수를 늘려가는 거죠. 더불어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도 느껴보세요.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딱 집어넣고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딱 집어넣고 다녀보는 거야. 다녀보는데 '불안한가? 내가 돈 가지고?' 또 아무 데나 놔두나? 그러니까 너무 아무 데다가 놔둘 필요는 없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기는 해야 돼요. 아무 데나 막 딱 돈이 보이게끔 남한테 있잖아요. 저거 갖고 가게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안 되지만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내가 들고 다닐 때 내 감정, 큰돈을 들고 다닐 때 내가 '불안한가? 그냥 편안한가? 그냥 나는 내 거는 있어.' 하고 하나 이제 이런 걸 한번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윤을 신뢰한 사업가는 서윤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업가는 그 말을 바로 어떻게 실천했다, 실천했다. 저는 이 뭐야? 저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말을 신뢰를 해야 되겠다 더. 그러니까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도 잠깐 한 말씀 딱 지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딱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실천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과거에 트라우마를 찾아 가지고 10년 만에 바꿨잖아요. 엄마가 나 버린 줄 알았는데 안 버렸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날 버리지도 않고요. 엄마가 제가 엄마를 꼭 붙들고 있어 가지고요. 평생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54 살이니까 52년 동안 같이 살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잠시 이렇게 저기 있었어도. 그랬는데 댁으로 탁 이사 오니까 "엄마 우리 도와줘야 돼. 애 셋을 봐야 돼." 그러면서 막 애를 애 봐줘야 된다면서 막 엄마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버림받았다고 잘못 알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맥락을 바꾼 거를 올해 3 월에 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맥락을 바꿔라, 바꿔라 했는데 사실은 신뢰는 한다고 하는데 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하시는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었다. 안 듣는 거랑 듣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계속 알아드실 때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10년 만에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딱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하고 나니까 더 뭔가 뭐냐면 이게 딱 고속도로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맑게 이렇게 맑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막 소매치기 당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막 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고속도로에 맑은 이 순수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탁탁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쫙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쫙 달리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때요? 멈칫멈칫하잖아요. 속도를 못 내요. 속도를 못 내거든요.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탁탁탁탁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우는 거거든요. 이런 트라우마를 치우는데 치워야지만 촥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치우고 나니까 이게 장애물을 붙들고 늘어져요.
장애물이 별게 아니었었는데 내 생각만 바꾸면 됐었는데 그걸 딱 치우고 나니까 그래도 쫙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직 덜 치운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우고 있는데 쫙 그래도 가는 느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안 좋은 어릴 때 이게 왜 소매치기 당하고 막 꾸지람 들었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또 와요, 살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싹 치우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실천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을 한다. 모든 것들에 알면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첫날에는 1,000달러를 지갑에 넣었다. 갑자기 큰 돈을 넣고 다니자 길을 걷다가도 몇 번씩 지갑을 열어봐야 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불안했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어때요? 대박인 거죠, 뭐. 불안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긴 뭐예요?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분은 트라우마를 제 맥락을 안 해도 돈을 들고 다니면서 불안한 느낌을 편안한 거로 싹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그 다 능력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액수를 늘려 나갔고 편안해지면 더 늘렸나 봐요. 계속 더 늘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1만 달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점점 더 돈을 어, 1,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막 이렇게 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느낌이 익숙해지자. 야, 이거 있잖아요. 느낌을 해소하는 것도 참 여러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 늘려가면서 불안해하는 거를 뭐예요? 있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싹 있죠.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뭐예요? 그냥 눈을 가만히 감고요. 불안해하는 느낌을 가만히 느끼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기법이거든요. 돈을 당장 있어야 되잖아요. 1만 달러 막 1,000만 원 당장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그럼 난 느끼기 못하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당장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아닌데 저희 선생님이 제가 배운 거는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그 느낌이 느껴진다면 가만히 그 느낌을요. 가만히 주의를 집중해서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그 느낌은 사라진대요. 실체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느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도 배고픈 게 아닌데 싹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고 불안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은 정말 잘해요.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저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나 하고 싹 하고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느낌이 불안한 걸 느끼느냐 내가 편안함을 느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느끼기를 해서 싹 사라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돈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분은. 그쵸?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이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느끼기만 해도 사라진다라는 거. 그거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짜로 이제 듣는 그런 팁인 거예요. 그쵸?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든든하고 편안하다잖아요. 돈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다고 이제 있든 없든 뭐예요? 뭐만 잡았어요? 든든하고 편안한 느낌만 딱 잡은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 가자. 현실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왜? 돈에 대한 감정이 어때요? 편안함으로 바뀌니까 편안하면서 뭐요? 감정이 이 사랑의 의식의 수치가 쫙 올라가면서 풍요로운 걸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를 딱 알아지니까 600대로 쫙 올라가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요. 저거 나 먹고 싶어 하면 막 짜장면이 날라오고 막 이런다잖아요.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다음에 커피가 먹고 싶어. 그러면 커피가 날라온대잖아요. 왜? 그 에너지에서 있잖아요. 돈이 있을 때 이거요. 돈이 있고 없고 있잖아요. 이거 바꾸는 거 현실에도 변화가 찾아오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한번 해봤잖아요. 휴게소에서
나 따뜻한 거 먹고 싶다. 제가 이렇게 구르프를 막 말고 있어서 휴게소에 내리지 못할 때 있잖아요. 어, 나 커피가 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다 하면서. 근데 진짜 믿어야 돼요.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다 다 그랬어요. 커피가 마시고 싶나? 차 그때는 채식을 할 때라서 커피보다 차를 마시고 싶다, 차를 마시고 싶다 다 했어요. 아니야, 라떼 들은 것도 먹고 싶어. 바꿔야 되는데. 앞전에 내가 차를 보냈는데 차 맹숭맹숭한 차보다 저는 차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물을 좋아하고 차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또 뭐야? 라떼, 우유 들어간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달달한 거. 그래서 막 이거 좋아하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살짝 살컹 불안한 마음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살짝 올랐는데 아니야 하면서 믿는 대로 된다 했어. 믿는 대로 된다 했어 하고 쫙 앉아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휴게소에서 단체로 버스 타고 막 가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딱 보면서 저분이 갖다 주실라나 하고 했더니 이분이 막 가더니 막 들어오시더니 절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은 아니구나 연주님 저분은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다른 분이 오시면서요. 어머 하면서 성애님하고 딱 하면서 뭔가 차를 뜩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가 진짜 해봐야 되겠다라고 실천을 해본 거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무의식 중에 우리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헤빙 책 읽으면서 실천해 보자니까요. 그냥 책만 보지 말고 실천해 보자고. 이분은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자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잖아요. 그럼 우리 현실에서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운 대로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순간순간 100%다 실천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또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근데 짜장면 먹고 싶다, 뭐 커피 먹고 싶다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편안한 상태로 내가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근데 편안함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뭐가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하고 있느냐. 그게 그 느낌, 내 느낌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하면서 불안한 게 살 올라왔는데 편안하게 딱 했더니 갑자기 차를 탁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거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이게 탁 갖다 주고, 어? 진짜 들어왔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다. 고 휴게소 이제 탁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아까 막 속상해서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크릿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내가 있잖아. 금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복님이 또 있잖아요. 지나오시더니 캐리어 있잖아요. 음료수 캐리어에 들고 막 이래 오시면서 뻥튀기를 하나 탁 들고 있잖아요. 막 이래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지나가시길래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고구마 라떼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두 잔 다 받았잖아요. 현실에서 제가 했잖아요. 이거 해봤어요. 두 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봉수님이 괜히 고구마 라떼가 떠올랐대요. 괜히. 그런데다가 고구마 라떼 주세요. 그래. 저는 찬 거보다 이제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게 제가 누구라고 뭔가 생각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찬 거를 그냥 이렇게 주세요 했더니 가만 보니까 찬 거를 막 만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나서 따뜻한 거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따뜻한 거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침에 오늘의 하루의 일과가 있으실 거예요. 하루의 일과. 뭐 보험도 다니실 거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다 들어오시거든요. 하루에 뭐 있잖아요. 여러 어떤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냥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편안하게 내가 다 그냥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편안함이 얼만큼 편안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간이 달라요.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속도는 달라요. 다른데 거기에 또 맞춰서 우주에서 제가 그냥 뭐 우유가 들은 라떼가 좋아라고 했을 때도 딱 맞는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딱 맞춰서 딱 받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분이 나랑 내가 이런 걸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어떤 분한테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주파수를 막 보냈어도 그분이 만약에 때가 되지 않으면 이분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데서 선물이 와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제도 했던 뭐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진짜 감정이 바뀌거나 그 느낌이 사랑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의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업 기회가 포착된 것이다. 장애물이 해결이 되니까 사업 기회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달이 지나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분은 큰 돈 가지고 편안하게 하니까 뭐예요?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막 개선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천을 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업가의 말을 듣고 실천을 했더니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는데 작은 거나 큰 거나 우주에서는 받아들이는 건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쵸? 아, 나 100만 원 벌 거야. 벌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벌 거야. 벌 수 있습니다. 1억 벌 거야. 벌 수 있습니다. 다 옵니다. 우주에서는 법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믿고 거기에 맞는 1억을 벌려면 뭐예요? 1억 벌 만한 행동을 해야죠. 늦잠 자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안 나가고 그러면서 1억 벌 거야. 그건 안 맞아요. 그쵸? 내가 믿고 있는 거와 행동이 맞아 떨어졌을 때 우주에서는 딱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들을 딱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해당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는 달 흑자를 본 액수는 정확히 1만 달러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해보자. 오늘. 그쵸?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2분, 3분 명상하셔야 돼요. 명상하셔서, 아, 내가 오늘 할 일이 뭐지? 오늘 할 일에서 편안하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잘 안 돼도 잘 되는 거고, 잘 돼도 잘 되는 거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잘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해요. 아직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해도 정말 많이 믿으셨나 봐요. 해결은 됐지만 이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됐지만 1만 달러를 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 달랑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 달랑만 해결을 하셨는데 이 트라우마를 해결을 안 하면 다시 또 이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트라우마를 뿌리를 뽑아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뿌리 뽑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명상하시고요. 명상하시면서 편안함을 유지하시면서요. 오늘 기쁘게 행복하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서요. 진짜 원하는 거 이제 그래 진짜 원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진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네. 오늘